지난번에 임장을 갔던 우리 천안에 있는 다가구를 오늘 입찰하러 왔습니다.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입찰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또 가격이 10억대 이상 넘어가는 물건이고 건물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엑시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출을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전에는 18억대의 입찰가를 쓰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오늘 많이 낮췄습니다. 15억대에 진입을 할 건데, 이 가격에 낙찰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시행착오로부터 성공을 배운다의 착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이 아닌 충남 천안으로 왔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대전을 다니다 보니까 대전 물건들도 많이 나오는 데에 비해서 낙찰률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엑싯을 하기에는 조금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건을 알아보던 차에 이쪽 충남 천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의 관점에선 이 물건을 왜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가구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은 저렴한 가격대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물건은 일단 무려 2번 유찰이 돼서 감정가로만 봤을 때 감정가 27억인 물건이 13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치권 행사 중인 그런 물건인데요. 다가구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권리 분석이나 경매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없으면 유치권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한 걸음 뒤로 빼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 유치권 있는 물건을 받아서 유치권을 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물건의 유치권은 그렇게 어려운 유치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치권 물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보러 온 물건은 바로 뒤에 있는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현장을 보러 오기 전에 저는 내심 기대를 했어요.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도 뭔가 유치권 행사 중이다라는 그런 게 알려져 있는 그런 표지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조금 애매하지만 현장에 유치권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쁘장하게 유치권 행사를 알린다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 유치권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사실 유치권 행사를 이렇게 이쁘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아무래도 제 추측상 이렇게 유치권 행사를 하시는 분은 해당 건물의 집주인분이 혹은 공유자분이 이렇게 해놓지 않았을까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유치권을 처음 보시는 입장에서는 와보니까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저런 스티커만 보셔도 조금 머리 아프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반대로 제 입장에선 현장에 유치권 표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유치권 외에 권리는 일단 뒤로 배제하고 건물 자체는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일단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지금 이 건물은 토지의 평수가 147평이 됩니다. 그래서 근린 다가구 치고는 꽤 넓은 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주차장 입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가 대지 평수에 비해서는 조금 들어오는 공간이 협소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주차 차단기도 일단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상가 2개 호실을 포함해서 현재 20개의 호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함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에 어떠한 누수나 이런 흔적들은 없고요. 건물 뒤편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보통 건물 뒤편은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조금 허술하게 마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건물 뒤편 상태만 봐도 굉장히 마감 상태가 훌륭한 게 느껴집니다. 주차 대수도 현재 13대로 주차 대수도 아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기 계량기를 봤을 때 전기 계량기 상태는 다 잘 붙어 있는데요, 102호라고 써놓고 계량기를 띄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102호는 상가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대한 임대료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상가가 잘 장사가 되는 자리인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1층은 지금 네일 아트가 손님이 있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은 보시면 사달라게 라고 되어 있어요. 애견 의류, 애견 소품점인데 여기는 지금 영업을 안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102호 계량기가 띄어진 것이 이곳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쭉 보시면 왕복 4차선 대로변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의 입지로서는 구석 이 안쪽에 있는 상가 건물보다는 훨씬 더 상가 입지로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가 임차 마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기가 전실인데요. 현재 등은 작동을 안 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올라가면서 건물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벽은 타일인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페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는 가스 밸브가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건물마다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요. 임차인분이 있는지 한번 노크로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사람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네요. 3층으로 또 올라가 보시죠. 저는 건물로 올 때 항상 수도 계량기를 보거든요. 당연히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수도 밸브가 호실마다 있겠지만 없는 곳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누수가 됐을 때 수리를 할 때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꼭 수도 계량기가 각 호실마다 배치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보통 수도 계량기 하면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전기 뭔가 이런 케이스처럼 수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량기가 있어야 그 수치를 통해서 수도 요금을 측정을 하는데 계량기는 없고 밸브만 있는 걸로 봤을 때 수도 요금은 공용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렇게 유치권 행사라고 붙여놨습니다. 아주 예쁘게 신경 써서 붙여놓은 이 유치권은 아무래도 소유자분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어차피 건물 상태는 매우 깔끔하고 깨끗해서 옥상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네. 옥상 방수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옥상에 구배가 잘 안 잡혀져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물이 못 빠지고 물이 못 빠져서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예, 이 물들은 분명히 나중에 방수층이 깨지면 이게 누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낙찰 받으면 구배를 잡는 정도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좀 구배가 안 잡혀야 되겠네요. 이렇게 구배가 안 잡혀 있는 곳들이 있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배수 처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배수관이 지금 이게 건물 안으로 묻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작아서 비닐이나 뭔가 나뭇가지로만 해도 여기가 갇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그런 흔적이 있네요. 보시면 여기 자국 보이시나요? 이게 물이 잠긴 흔적이 있고요. 예전에 막혀가지고 여기까지 잠겼던 거예요. 이런 건물들이 요 조그만한 구멍 이걸 관리를 잘 못하면은 잠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물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4타경의 6044번인데요. 현재 감정가 27억에서 13억 6천까지 이에 유찰된 물건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유치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유치권은 약 3억 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유치권은 굉장히 깨지기 쉬운 유치권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이 유치권을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시중에 있는 유치권의 거의 90%는 깰 수 있는 유치권이라고 판단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경매지를 보셨을 때 감정평가나 그리고 법원에서 현황조사를 나왔을 때 찍어놓은 사진을 보실 거예요. 그 사진을 보셨을 당시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지 않다
라는 그런 사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유치권이 깨지기 쉽다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치권 행사를 하다가 중간에 유치권이 취하를 했다가 다시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취하된 유치권 흔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치권은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일반 초보자 분들은 그래도 유치권이라는 이 멘트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피할 확률이 있고요. 유치권은 아무래도 대출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이라 해서 모두 대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유치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제가 조금 더 판단을 해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입찰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물건인데, 간단하게 수익 분석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총 20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상가 2개, 그리고 2층, 3층, 4층부터 해서 각각 원룸이 6개가 되어 있고 1.5룸이 4개, 그리고 투룸이 7개, 3룸이 1개 주인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에 나오기 전에 원룸과 1.5룸, 투룸, 3룸 시세 파악을 해봤을 때는 1.5룸은 500에 50만원 정도, 그리고 투룸은 1000에 60만원 정도, 그리고 원룸은 500에 35만원, 3룸은 2000에 80만원 정도로 조금 보수적으로 나름 측정을 했다라고 하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파악을 한 거를 토대로 저희가 낙찰가를 최저가인 14억으로 잡아서 놓고 보면은 취득세는 약 7천만 원 정도를 잡고요. 그리고 대출은 85%로 설정을 했습니다. 대출 85%는 근저당이냐 신탁이냐는 사실 낙찰 받고 나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85% 설정했을 땐 대출은 11억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미납 관리비나 기타 처리하는 비용을 약 1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유치권 여부는 미성립할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혹시 몰라서 유치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금액의 여지를 2천만 원 정도를 빼놨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많기 때문에 명도 비용도 500만 원 정도를 지금 빼놨고요. 대출에 대한 이자 약 4.7% 잡고 한 달에 466만 원 정도를 잡았고요. 들어와서 임차를 맞추는 기간을 3개월 정도를 놓고 봤을 때 3개월치에 대한 이자는 1,398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 들어가는 원금은 14억의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취득세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투자되는 원금은 15억 998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1차 투자금으로는 약 3억 1,9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증금과 월세를 합치면 보증금은 약 1억 7천만 원이 되고 월세는 무려 1,010만 원이 나옵니다. 14억에 낙찰을 받았을 때 2차 투자금으로 묶이는 금액은 보증금으로 회수를 받았을 때 약 1억 4,900만 원 정도가 묶이게 됩니다. 월 나오는 순수익은 6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은 48%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물론 14억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봐야 됩니다. 사실 이쪽 시세, 실거래 시세를 봤을 때 대략 2010년도 건물이 1,300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 이뤄진 사례가 있는데, 우리 건물은 2020년도이기 때문에 그냥 라이트하게 평당 1,300만 원만 잡아도 매도 가격은 약 19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잡은 낙찰가 14억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의 특이성과 천안의 물건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낙찰 받고 나서 만약에 대출 85%가 근저당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개 정도는 전세로 세팅할 경우에 투자금은 훨씬 더 내려가고 그만큼 투자 수익률은 훨씬 더 증가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구를 보시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가구의 핵심은 결국엔 대출입니다. 사실 이 대출을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나누어집니다. 무조건 수익률에 갇혀서 다가구를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고낙찰을 받을 수 있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언제 드러나냐면 향후에 3년, 4년 후에 이 건물 엑시트할 때, 그때 내가 받은 대출을 그대로 승계가 된다면 그 사람도 내가 누리고 있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지만, 그 대출이 승계가 되지 않고 대출 금액이 확 내려간다면 수익률은 많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률 분석을 여러 번 해보시면서 낙찰 가격은 그대로고 보증금과 월세도 그대로인데 대출을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뀐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말장난일 뿐인 수익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다가구를 조금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물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현장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부동산에 전화를 한다거나 뭐 1.5룸이나 2룸 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단이 붙어 있는 직거래 임대하는 그런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1.5룸은 어느 정도 됩니까? 1.5룸은 500에 65, 1000에 65 이렇게 받을 수 반반 섞어서 세팅할 것 같아요. 1000, 이 정도 분위기면은 1000까지 올려도 1.5룸이 승산이 있다. 네, 가능할 것 같아요. 1000에 70이고 여기 1000에 80이라고 해서 저 여기 들어올 것 같아요. 이유는 방 크기도 더 크고 안에 드레스룸도 있고 화장실도 그렇고. 거기 드레스가 없고. 네, 여기 드레스룸 없고 거기 여기 주방도 더 작았어요. 훨씬 더. 주방에 일자로 된 형태였고. 신축이 되게 귀하다. 그러니까 문이라던가 뭐 마감재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다 낡은 것들 이 동네 표준을 보고 왔잖아요. 여기 건물 입구에서부터 건물 외장재, 주차장, 엘리베이터하고 계단 이런 걸 다 봤을 때 확실히 차별점이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건물에 있는 뭐 1.5룸이라던가 뭐 2룸이라던가 이런 거는 50 밑으로는 아예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추운 날씨에 임장하냐고 너무 고생 많았고 지금 실제로 영하 한 10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한 팀이 돼가지고 임장을 조금 그래도 잘 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우리 건물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나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꿈을 안고 달리는 노랑 클럽에 왔는 노랑차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 지난번에 임장을 갔던 우리 천안에 있는 다가구를 오늘 입찰하러 왔습니다.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입찰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또 가격이 10억대 이상 넘어가는 물건이고 건물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엑시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출을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전에는 18억대의 입찰가를 쓰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오늘 많이 낮췄습니다. 15억대에 진입을 할 건데 이 가격에 낙찰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한 가지 희망은 물건이 조금 복잡한 거하고 유치권 3억이 되어 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도전을 해보지만 제 나름 이 물건은 15억, 16억을 넘어가서 낙찰 받으면 오히려 묶이고 힘들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찰까지 해보고 그 끝나고 나서 결론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금 천안에 있는 근린주택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폐차했습니다. 네, 이번 입찰 결과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 두 가지가 느껴졌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이 입찰을 들어왔습니다. 무려 17명이 들어왔는데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아파트 입찰하는 정도의 수준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놀랐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시세대로 낙찰을 받아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낙찰자 받으신 분도 낙찰자만의 가격 산정이 있었겠지만 낙찰받는 가격에
팔면은 한 1, 2억 정도 남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낙찰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가격을 쓰고 낙찰 받을래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가격을 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유치권들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좌지우지 안 하는 그런 유치권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천안 물건이 저에게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우리 놀란클럽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낙찰되는 과정들 도전을 해보고 그 성장하는 과정들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천안 물건을 만났던 시행착오로부터 성공을 배운다의 차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